윤석열, 김건희 행태를 봅시다. 대통령실의 역술인을 행정관으로 채용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구술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 채용하기 전에 사주를 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을 채용한 거야. 샤만을 채용한 거야, 샤만을 채용해가지고 행정관으로 채용해서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신용한, 그, 옛날에 윤캠프의 무슨 지원실장인가 했었던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전국에, 그 사람도 제보 받은 거예요. 그 무당하는 그 무당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전국의 명산에 5군데에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거의 매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할 때마다 한 번에 하는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1억 5천에서 2억씩 드는 거죠. 한 번에. 5군데에서 하니까. 전국 명산에서.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명목이 없는 이 뭡니까? 영수증이 없는 그런 특활비는 다 깎았어요. 대통령실도 깎고 검찰도 깎고 또 뭡니까? 경찰도 깎고 다 깎았습니다. 명목이 없는 거. 아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증을. 없는 거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 깎았다고 지금 그거 한 거죠.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한겨레 20일에서 나온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상대하는 법, 노벨상 존슨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동맹 방위비를 압박하면 이 트럼프 독트린인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노벨상을 작년에 받은 존슨 교수가 얘기를 하는, 사이먼 존슨이네요. MIT 교수인데 이 사람은 국제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그러니까 자기는 텍스맨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관세. 자기는 아니 세금으로 하여튼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차별 관세 정책은 이 존슨 교수에 의하면 국제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미국 경제에도 피해를 줄 전 근대적인 발상이라면서 트럼프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랬더니 존슨 교수가 한국에게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진 동맹인 한국이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전략적인 대전자가 될 것이다. 무조건 번영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존슨 교수의 독특한 특징은 번영과 빈곤, 뒤에서 조금 얘기하겠지만 번영과 빈곤에 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국방력과 경쟁력이 센 그런 한국이 더욱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전략적인 대전제가 된다. 번영을 하지 않고는 한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번영이 대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다만 당분간 확대될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국에 의존해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무역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의존해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까지 미국에 기대가지고 저 짓을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지금 누구야? 최상목이 이게 경제수석 하면서 중국과 이제는 관계를 끊겠다고 말한 놈이 최상목이거든. 그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야?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태도를 보였고, 그래서 보복적인 말하자면 이 무역 관계를 가져와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를 위해 한국 스스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며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하고 충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더 확대해라.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 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4강대국의 틈에 우리가 끼어 있단 말이야. 가장 작은 나라지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GDP는 일본보다도 더 높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뭐 환율 때문에도 그런 거지만 저지가 어쨌든 숫자로 보면은 일본을 우리가 뛰어넘었거든. 그러니까 이 존슨 교수도 그걸 아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다양한 무역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핵심이 그거예요. 민주주의를 강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사태를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공식이라는 건 그거예요. Of the people. 정부의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부의 운영권도 국민에게 있고 정부의 존재 목적도 국민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이미 96강, 257강에서 다 얘기했고 여러 차례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소유권, 운영권, 존재 목적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공공기관에 정치하는 조직은 공공기관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그것이 민주화돼야 되는데 정당의 소유권도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당의 운영권도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소유권,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당원이니까 물론 n분의 1로 가지고 있죠. 당연히. 단 n분의 1인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의 존재 목적도 당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착취하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착취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12강 이 강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2강에서 정치는 국민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착취할 수 있냐고. 근데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형식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억압과 착취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똑같죠. 하는 방식, 착취하는 방식이. 엘리트 계급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급이 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방식으로 착취하죠. 다 합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도 많지만 미국은 깨알같이 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착취합니다. 그런데 착취당하는 사람은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 내가 게을러서 이렇지, 내가 못나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SSPP 이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착취하는 게 어디서 착취하는지가 다 보여. 그래서 내가 이 착취 구조를 나는 보이기 때문에 이 착취 구조를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이게 다 리노베이션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혁명적 발상을 통해서 이거 고쳐야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건민내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이걸 하는 거야. SSPP를 통해서 건강한 민주주의. 존슨 교수가 말하는 민주주의를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냐? 스위스까지 가는 거야. 스위스처럼 하는 거야. 이 구조를 SSPP를 전체 최적화를 향해서 가야지 부분 최적화를 향해서 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차차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눈 겁니다. 시민 집단과 정치 집단과 관료 집단이죠.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민 집단은 다양한 시민 집단들이 있어요.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재산별, 남녀별 많죠. 정치 집단도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 둘만 있죠. 하나는 민주진영, 하나는 반민주진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아, 걔네들은. 내가 어느 당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 그 빤스당 같은데, 그 빤스의 힘으로 움직이는 당 있잖아요. 바로 그 당. 이게 다양한 정치 집단이 있는 거야. 관료 집단도 다양한 관료 집단이 있는 거지. 사법부도 관료 집단의 일종입니다.
관료 집단도 그 중앙 관료 집단이 있고 지방 관료 집단이 있고 기초에 있는 관료 집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란 이후 지금까지 너무 이제 피곤하게 지내서 이제 제 몸도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시민 집단이 정치 집단을 선택합니다. 나 대신 이렇게 해라 하고 나의 주권의 아주 조금을 그 권한 행사를 걔네들한테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회수하면 되죠. 그리고 정치 집단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입법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관료 집단을 장악해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과계약서예요. 성과계약서는 직무로 나타나기도 하고 별도의 임용직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관료 집단이 그 정치 집단에 준 이야기를 그대로 그 서사를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거예요. 정치 집단은 정책을 만들고 관료 집단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할 때 그 집행한 후에 그대로 잘 됐는지를 사후 관리를 또 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시민 집단이 제대로 잘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선순환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선순환이 안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